갑진년 첫날 새벽 미시간 호숫가에는 해뜨기를 기다리는 시카고 한인 동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는 해뜨기를 기다리는 한인들이 끼리끼리 모여 새해 소원을 빌거나 사진을 서로 찍어주며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카고 포스터길과 만나는 미시간 호수에는 파도가 제법 거칠게 밀려와 호숫가에 커다란 포마를 만들며 장관을 이뤘습니다. 해뜰 시각에 하늘을 뒤덮은 짙은 구름이 떠오르는 태양을 가렸습니다. 기온은 30도 선에 머물며 약간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인사회 내 달리기 클럽 멤버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가족 단위로 호수를 찾아 새해 소원을 비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달리기 팀들은 서버브 공원에 따로 모여 준비한 떡국을 끓여 먹으며 활기찬 2024년 새해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하나인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에서 집단 소송으로 인해 $6,85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뉴페이지 카운티 법정에 접수된 클레임에 따라 인스타그램 소유주 메타는 생체 정보 유출 혐의로 인해 이런 배상액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런 집단 소송은 그동안 구글, 스냅챗, 페이스북이 집단 소송으로 인해 배상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리노이 거주자로서 2015년 8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 인스타그램을 사용했으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 액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2일 오후 5시 47분경 일본 항공 잘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 직후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해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5명이 숨졌다고 현재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NHK 등에 따르면 잘 여객기가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달리다가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항공기에서 커다란 화염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잘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367명과 승무원 12명 등 탑승객 379명은 화재 직후 항공기에서 전원 탈출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신치토세 공항을 오후 4시경 이륙해 오후 5시 40분에 착륙할 예정이던 잘 516편이며 항공기 기종은 에어버스 A350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잘 516편 탑승자 가운데 17명은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객기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6명 가운데 1명은 탈출했지만 나머지 5명은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전날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피해를 본 니카타현에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고 책임이 어느 항공기에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향후 항공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고로 하네다 공항 활주로가 일부 폐쇄되면서 하네다발 항공편이 대거 결항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과 국경 문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안보 지원 등 새해에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당파성이 부각되면서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일 연휴를 마치고 복귀한 의회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현안 중 하나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입니다. 향후 17일 이내에 예산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원래 의회는 작년 9월 말까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대신 2차례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임시 예산은 오는 19일 이후부터는 소진되기 시작할 예정이어서 셧다운을 막기 위해선 의회가 그 전에 제대로 된 연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임시 예산안은 부처별로 예산 소진 시기가 다른데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오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는 2월 2일까지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예산안 협상은 이번에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초 의회가 임시 예산안이라는 땜질 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요 쟁점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그리고 공화당 내부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화당 내 소수 강경파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 대폭 삭감 등을 요구하며 같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이 민주당과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에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상원에서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 문제와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을 연계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6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청했지만 공화당은 국경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CNN은 2024년 선거가 정치 지형을 갈수록 지배하고 의회에서 정당 간 이견을 극복하는 게 더 힘들어지면서 합의점을 찾는 게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새해 첫날 당첨금이 8억 4,220만 달러에 달하는 복권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CNN 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에서 판매된 파워볼 잭팟 복권 한 장이 전날 새해맞이 추첨에서 6개 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은 8억 4,220만 달러로 파워볼 역사상 5번째로 많은 액수이며 미국 복권 역사에서는 10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당첨된 복권 최고액은 재작년 11월에 터진 20억 4천만 달러입니다. 파워볼은 1992년 복권이 시작된 이래 새해 첫날에 파워볼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첨자는 4억 2,520만 달러를 일시불로 수령하는 현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파워볼 측은 밝혔습니다. 파워볼 당첨자는 당첨금을 29년에 걸쳐 분할 지급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당첨금보다 적은 액수를 일시불로 받는 옵션을 택합니다. 파워볼 1등 당첨금이 역대 5번째로 커진 것은 2달 이상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등 당첨이 나왔을 때는 지난해 10월 11일로 당시 당첨금은 17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첨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추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금 수령 요청이 없을 경우 복권이 파는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 기부됩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해변에서 39세 남성이 상어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5분경 카울루이 공항에 가까운 하나 하이웨이 해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해양안전요원들이 중상을 입은 남성을 제트스키에 타워 해안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남성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미국 각주에서는 다양한 법이 새로 도입됩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NBC, CNN 방송 등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거나 시행 예정인 주법들 가운데 논쟁적이거나 주목할 만한 사례를 일일 소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요 소매점에서 성중립적인 장난감 판매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2021년 9월 주의회를 통과해 이날 발효된 이 법은 직원 수 500명 이상의 대형 소매업체들이 남아와 여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 판매대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는 첫 위반 때는 $250, 그 이후부터는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남아용과 여아용을 따로 모아둔 기존 장난감 판매대를 없앨 필요는 없고 추가로 성중립 장난감 판매대를 두면 됩니다. 에번로 주의원은 8살 소녀로부터 무엇이 여아용 장난감인지를 왜 상점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학교나 도서관에서 성소수자 인종 문제 등을 다룬 책을 금지 도서로 지정하거나 퇴출할 수 없게 한 금서 지정 금지법을 이날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금서 금지법을 도입한 최초 사례입니다. 이 법은 학교 공립도서관이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면 미국 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장전을 채택하거나 비슷한 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서약에는 당파적 입장이나 이념 때문에 혹은 도서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과 견해 때문에 해당 도서를 금지하거나 제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젠더, 인종 관련 도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간밤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보스턴 등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LA 시내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경 LA 시내에서 치명적인 무기 공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20대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총격으로 다친 다른 8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창고형 건물에서 새해 저녁 파티가 열리고 있었으며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에 관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LA 카운티 호선 지역에서도 총격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에서는 한 주택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직전에 사건 현장에 출동해 주택 안에서 총격 피해자 3명을 발견했습니다. 53세 남성은 몸에 여러 발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고 49세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48세 여성은 팔에 총을 맞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성이 집 밖에서 들렸으며 피해자들이 창문을 뚫고 들어온 총알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는 하룻밤 사이 가까운 장소 3곳에서 각각 3건의 총격이 발생해 남성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재직 시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했던 지한파 정치인 에디 버니스 존슨 의원이 별세했다고 유족이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흑인 여성인 존슨 전 의원은 간호사로 활동하다 텍사스주 하원 상원을 거쳐 199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30년간 텍사스주의 지역구를 둔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등록 간호사 RN 중 처음으로 미국 연방하원에 진출했고 유색인종 의원으로는 처음 하원의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것 등의 이력으로 미국 정계의 벽들을 허문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작년 1월 하원의원 임기를 마치고 은퇴할 당시 그는 하원에서 최고령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고인이 보여준 우정과 파트너십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마이크 혼다 당시 하원의원이 발의해 2007년 하원을 통과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 HR 121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 및 사죄, 역사적 책임 수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고인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도출되기 전인 2015년 7월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 만찬에 참석해 처음에는 위안부에 대해 잘 몰랐으나 혼다 의원의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의원회의 회원으로서 2013년 한국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 참석차 방한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1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한인회 주도로 열린 3.1절 기념식에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프랑스의 한 뉴스 채널이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태극기를 일장기와 유사하게 그린 그래픽을 내보내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채널 LCI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7분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 발언을 집중 소개하며 한반도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LCI 측은 배경화면에 남북한의 국기를 그래픽으로 그려 넣었는데 태극기 중앙에 태극 문양을 빨간 원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언뜻 보면 일장기와 혼동할 수 있는 그래픽입니다. LCI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온 이 영상은 현재까지 12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 영상 아래 비판 댓글을 달며 항의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말 불쾌하다. 한국의 역사를 안다면 이보다 모욕적인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들도 프랑스 언론의 수준 잘 봤다. 무려 뉴스 방송사가 격떨어지게 행동한다. 프랑스 국기에 나치 문양을 합성한 느낌 등의 비판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 네티즌뿐 아니라 해외 네티즌들 역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의 국기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혼합돼야 한다며 영상 속 국기는 잘못됐고 외교적으로 무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